저는 영어 동시통역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도 하고, 동시통역도 하고, 엔터테인먼트 쪽이나 아니면 영화 쪽 일을 주로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리랜서니까 막 그렇게 가릴 입장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대학 때 연극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한 갈망이 끊임없이 있어 왔고, 이것을 뭔가 제가 지금 하는 일과 접목을 시켜 나가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항상 방법을 좀 찾고 있어요. 그 흐름에서 사실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 보실 분들은 거의 99.9% 저희 지인들일 거고, 저희 분들 중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치유어 잉글리시라는 팟캐스트를 또 같이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네.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이제.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고,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할 때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딱 저 정도 영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제 유창하다고 할 수는 없는 사람들 정도에 대한 영어 교육 흔적치가 사실 많지가 않아서, 그 시장 한번 노려보려고, 네. It's Your English는 팟캐스트가 아직도 팟캐스트 플랫폼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1대1 영어 코칭도 지금 하고 있고,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몇몇의 셀럽분들을 코칭을 해드리고 있고, 되게 재밌어요. 저는 그 일이. 통역 번역도 재밌지만 이렇게 영어 코칭을 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주로 IT 업계에 오래 있었고, 이제 순서상으로 치면은 첫 직장은 IT 기업에 갔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한 2년 만에 그만두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네, 이 얘기도 재밌으니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으니까 나중에 한번 이것만 스페셜로. 그래서 2년 만에 IT 기업을 그만두고 음악을 해야지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몇 년 동안 이제 음악을 하다가, 특히 인디 뮤지션들이 겪는 계곡이 있죠. 돈이 정말 없는 시점을 겪었을 때 딱 그 타이밍에 사업을 할 수 있는, IT 쪽으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 같이 생기는 바람에 음악 쪽이 페이드아웃이 되고, IT 일종의 스타트업을 이제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던 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4번의 창업을 하다가 최근에는 스타트업이 아니고 좀 이제 규모가 큰 기업에 다니다가 그러다 번아웃이 왔죠. 네, 그러다 작년에 번아웃이 왔고, 이제 1년 동안은 이겨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올해 초에 안 되겠다. 회사를 다니면서 이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퇴사를 지금은 한 상태입니다.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게 아무래도 영향을 끼친 상황이다 보니까, 또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그만둔 거여서, 당분간 좀 쉬면서 벌이는 해야 되니까 지금 개인 사업자를 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아내가 지금 그 개인 사업자의 전속 통역사인 셈이고요. 저는 그 사업자를 활용해서 IT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자는 되게 특이하게 통번역 서비스도 하는데 IT 컨설팅도 하고, 근데 음반 제작업도 하는 되게 이상한 사업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음악 페스티벌 관련 종사자라든가 영화 제작 아니면은 수입 배급 일을 하신다거나 영화 페스티벌 쪽 일을 하신다거나 언제든지 저희 대표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양질의 통번역을 제공해 드립니다. 음악을 안 하다가 다시 시작해야 된 계기. 네. 제가 작년에 이제 우울증이 시작되고 나서 되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는 약도 있고, 운동도 하고, 책도 많이 이제 관련되어 있는 책도 많이 보고, 유튜브에도 요새 이제 워낙 그런 정보들이 양질의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접하고 하다가 상담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상담을 하면서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음악이라는 것과 저의 어떤 제 마음속에서의 관계 같은 게, 저는 되게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다 그런 걸 좀 발견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그만두고 처음에는 조금 이제 미련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꽤 상승 곡선이 나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 상승 곡선의 끝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다분히 경제적인 이유로 사업 쪽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사업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음악이 서서히 접히면서 어느 시점에는 음악을 이제 안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에는 좀 뭐 TV에서 밴드들만 나와도 되게 막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달까? 이제 그런 시기심 같은 게 좀 남아있는 시기가 있었고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음악을 잘 못하는데 내가 잘하고 싶어 했던 거고, 사람이 뭐 다 잘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음악을 못한다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할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때는 되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게. 특히 뭐 이제 유튜브라는 게 막 이제 활발해지면서 수많은 뮤지션들이, 세계 뮤지션들의 어떤 되게 디테일한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워낙 많아지고, 보다 보면은 거의 막 괴물 내지는 외계인 같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음악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쉽게 볼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안 하기 잘했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고, 내가 꼭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를 잘 하지 못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주는 편안함 같은 게 있어서 저는 되게 이제 건강하게 그걸 해소했다고 사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담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뭔가 앙금 내지는 뭐 미련이 남아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는 우울증이라는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라도 이제 시도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보니까 그 음악 프로그램이 다 깔려있는 노트북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다시 꺼내서 이제 켜보고 최소한의 장비를 갖출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음악 장비라는 게 이미 한 10년 전에 나온 장비도 지금 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랑 좀 궁합이 잘 맞는 장비의 좀 구형 버전을 싸게 사가지고 세팅을 해놓고 작업을 하는데 되게 묘한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 재밌는 걸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었지? 그냥 조금씩 취미로 해볼 만도 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안 했을까? 이제 이런 게 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지인들한테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당구 치는 실력이 나이만 먹어도 좀 는다. 그러니까 당구를 치지 않아도 나이만 먹어도 약간 이 사고의 폭이나 이런 게 좀 넓어지기 때문에 당구를 치지 않아도 당구는 는다 이렇게 말할 때 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하게 음악을 꽤 오랫동안 손을 놓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연주나 이런 거는 뭐 차이가 좀 나겠지만 어차피 제가 하는 음악이 주로 컴퓨터로 작업하는 거고 연주력을 충분히 사후 어떤 보정으로 커버를 하기 때문에 기량이 떨어진 거를 많이 체감을 못하고 오히려 기량이 이제 좀 좋아진 부분이 많이 체감이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음악을 하던 당시보다 지금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제 좀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악기 하나 사거나 할 때도 되게 신경 써서 꼭 필요한 거 사고 뭐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지금은 조금 가격대가 아주 높지 않다면 조금 부담 없이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데모 작업을 잠깐 했을 때 나오는 사운드 퀄리티나 이런 게 꽤 마음에 들게 나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이제 한 10년 전에 비해서는 양질의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더 많아졌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그냥 데모 작업하는 너무 재밌고 거기에 되게 심취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울증 상태가 꽤 안 좋을 때 일종의 돌파구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몰입할 수 있고, 다른 거 다 손이 안 가고 못 하겠는데 음악 작업하는 건 그래도 뭐 한두 시간 되게 몰입해서 할 수 있고, 그게 일단 컸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닐스 이제 시작하게 되고 첫 곡을 만들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지금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우울증 관련된 책이나 이런 거를 읽고 이제 어떤 인생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좀 영향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시기인데, 음악이란 걸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니까 맞아. 음악을 대하는 태도도 당연히 바뀌게 되는데, 그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저 스스로한테 삶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어떤 기준을 스스로한테 부여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스스로 되게 그거를 질책한다든가 아니면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좀 스스로를 억압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요즘은 당연히 그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이 온 거기도 하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되게 적게 하고 그런 막 고민이나 아니면 저 자신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체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 음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악은 이래야 돼, 이렇게 들려야 돼, 내 인생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야 돼처럼 내 음악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려야 돼라는 게 있었는데 내 인생에 다른 사람들이 뭔 상관이야 이런 느낌으로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음악을 만들 때도 내가 이 음악이 듣기 좋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뭔 상관이야 약간 이런 요즘 말로 이제 개샹마이웨이적인 어떤 삶의 태도가 음악적인 태도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주 좋은 흐름이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오히려 넓어지고 내가 어떤 시도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마음에 들 확률도 높아지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 빈도도 높아지고 제가 그래서 오히려 더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고 그게 좀 선순환 구조가 들어선 것 같아요. 좀 머리 써서 작업할 때는 곡을 완성을 못하는 좀 그런 완벽주의가 있었죠. 네. 곡을 한 반쯤 만들어 놓고 어떻게 전개해도 제 기준은 안 맞으니까 전개를 더 이상 못 시키고 그냥 접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게 되게 적어요. 좀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흐름을 찾는 게 조금 더 수월해졌달까. 그게 또 저의 어떤 삶에 대한 관점에도 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이런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뭔가 음악을 하다가 되게 오랫동안 마음에 묻고 살았던 사람들한테 되게 힘이 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 나이를 먹으면서 인간적인 이제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작품을 대하는 태도, 자기의 아웃풋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고 그만큼 더 여유가 생기고 음악 작업에도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약간 이런 게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좀 용기가 되는 말일 것 같아요.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시작하면 그리고 솔직히 이거를 하면서 뭔가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한다기보다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지금은 우리한테 주는 보상이 있는 거잖아요. 과정 그쵸. 자체가. 예, 그래서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좀 이런 건 있죠. 그 경제적인 부분이 끼치는 영향이 물론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음악을 할 때는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었고 지금은 사실 이제 경제 생활은 따로 할 수 있고 음악을 이제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편한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근데 하지만 이제 이 얘기를 굳이 언급하고 이제 이 얘기를 반박할 건데 꼭 또 그렇지만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사실 음악 외적인 부분도 되게 비슷하다고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전 사업을 했었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것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그분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어떤 성공한 사업가들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그냥 원래 철학적인 삶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사업이란 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회사의 경영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기준 속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고 그 조직을 맞추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것도 제가 이제 음악에서 좀 편해진 것처럼 사업이란 것도 사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만 해서 잘 되리란 보장도 없고 뭐 그렇게 해서 안 되리란 보장도 없지만 또 다르게 해서 또 잘 되리란 보장도 안 되리란 보장도 없고 그냥 이제 벌어지는 일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에 맞춰서 이제 행동을 하면 되는 건데 그 너무 저 자신이 예전에 일할 때도 그렇고 음악할 때도 그렇고 나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게 되게 강했고 그거를 지금 꼭 음악에서도 그걸 풀어내고 있지만 일하면서도 그걸 좀 해체하는 과정이 있고 그게 되게 좋게 느껴지는 중이에요. 물론 뭐 이러다가 한 몇 달 있다가 뭐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되나 이런 영상을 찍을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되게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이 얘기가 음악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 일이나 어떤 뭐 꼭 일이 아니어도 어떤 삶의 어떤 부분에서 그런 좀 내가 좀 맞게 가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내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제약할 필요가 없다. 네, 그냥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이제 이렇게 즐기면서 하는 게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뭔가 시야를 좀 더 넓히니까 훨씬 자유로워지는 느낌?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뜬금없이 영어 원서 읽는 콘텐츠가 있어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제 주변인들의 요청이 좀 있었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되게 오래 전부터 좀 제가 영어 하는 것을 듣는 걸 좋아하시고 제가 퇴사를 하면서 사실 아이디어가 되게 몇 개가 있었는데 어떤 버전이 있었냐면 니들스 채널 따로, 아내가 영어로 책을 읽는 컨텐츠에 올리는 채널 따로, 저의 어떤 우울증을 이겨내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 따로 뭐 이렇게 막 기획을 했었어요. 그 포맷도 다 다르게 하고 뭐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진도가 너무 안 나왔고요.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문득 생각이 난 게 그냥 다 하면 되지 뭐. 다 그냥 다 닐스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게 그 앞서 얘기했던 어떤 삶의 기준을 좀 낮추는 거라든가 이런 거랑 다 연관돼서 너무 막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이거 하나하나가 다 딱 들어맞아야 네, 되고 기획의도에 딱 맞고 네. 뭐 그 비슷한 부류의 콘텐츠들의 평균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을 다 그냥 없애고 그냥 편하게 하려면 리드 채널로 그냥 다 네.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저쪽 카메라가 메모리 카드가 끝나서 아무튼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많이 봐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네. 네, 그치. 사랑입니다. 니들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